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 공매도 관련해서 조금 의견을 드려볼게요. 자, 기본 개념 설명 조금 해드릴게요. 자, 공매도 뭐죠, 이거? 없는 거를 가져다가 파는 거죠. 빌 공짜 써가지고 매도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가지고 이제 매도 주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그 어떤 기업이 가치 대비 주가가 상단이다 하면요. 주가가 상단에 올라갔다 하면요. 주식을 빌려다가 비싼 가격에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주가를 떨어뜨려서 떨어진 주가에 다시 사서 갚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의 차익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비싸게 팔고 다시 싸게 잡는 매매 형태, 그죠? 예전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평단 낮추기 비쌀 때 팔고 다시 저점에서 잡아서 채워 넣는다 했던 그것과 같은 방식이죠, 그죠? 최근에 전해드렸던 그 등산 매매와는 또 반대 개념인 거죠. 등산 매매는 저점에 이렇게 있으면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파는 거였잖아요, 그죠? 저점만 노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공매도 같은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고점에 사서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고점에 빌려서 사서 떨어졌을 때 사서 다시 되갚는 형태, 이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는 간단하게 되셨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뭐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가 많냐 하시는데요. 요걸 가지고 일부 기관들이 좀 악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무자비하게. 그래서 몇몇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막 허위 리포트를, 공매 리포트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가를 완전 박살낸 다음에 차익을 챙겨가는 그런 형태도 예전에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됐던 미국의 게임스탑 같은 경우가 딱 요 경우였죠. 유명 펀드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공매 리포트를 게재를 했다가 어떠어떠 주식은 쓰레기입니다라고 공매 리포트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아주 문매를 맞으면서 파산 직전까지 갔었죠, 그죠?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이렇게 가버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요 가격에 판 사람들은 요만큼 이제 손실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거의 뭐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겨우 부랴부랴 이제 쇼커버링 가져가면서 뭐 살아나긴 했는데, 여튼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먼저 기본 이해를 깔고 갈게요. 어려운 용어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씩 드리면서 갈게요. 이거 뭐냐면 떨어져 줘야 하는데 주가가 반대로 상승을 가져가네. 나는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해서 주가가 떨어질 걸로 예상해서 여기서 매도 잡았는데 주가가 상승을 가져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주식을 어찌됐든 간에 빌려왔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상승 기조에라도 태워가지고 잡아서 이 차익이라도 먹고서 그 다음에 돌려줘야지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재매수, 재환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쇼커버가. 아시겠죠? 별로 어려운 거 들어는 보셨는데 잘 이해는 안 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공매가 과연 무슨 어떤 종류가 또 있느냐, 그 공매 종류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릴게요. 차입 공매가 있고 무차입 공매가 있어요. 들어는 보셨죠? 내용은 몰라도, 그죠? 차입 공매는 그냥 간단하게 제3자한테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한 다음에 저가에 잡아서 다시 갚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무차입 공매는 뭐냐, 먼저 팔고 차후에 빌려서 메워 놓는 겁니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죠, 어감이, 그죠? 이게 뭐냐면은 주식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우리가 잡아도 결제는 이틀 후에 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끔 잘못하면 미수가 나버리잖아요. 돈이 미리 나갔잖아요, 그죠? 이거 경험해보신 분들 아시죠? 지금 당장에 계좌에 돈이 없어도 마이너스 찍히면서 주식은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틀 후에 주식이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요거는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틀 후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이거래. 이게 기본 개념이잖아요.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공매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그 메신저를 많이 쓰거든요. 메신저로 야, 어딘데요? 코드 넘버 뭐뭐뭐뭐뭐 몇 주 물량 있나요? 그러면 네, 있습니다 하면은 그 공매 잡아주세요 하면은 예탁원이 먼저 그 매도를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주식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웃기죠, 그죠?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주식 없이도 바로 공매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이틀 안에만 그 뭐야 종목을 맞춰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공매 세력들은 어떻게든 이틀 안으로 주가를 박살 내려고 하겠죠. 그죠? 자기가 판 시점보다 무조건 주가를 낮춰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거지 리포트들이 나오고 공매랑 한통속인 이제 그 매체들이 교란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또 뉴스 믿지 마라, 매체 믿지 마라 그런 이제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예전에 돌았던 거고요. 그 시초예요, 이게 이 배경이 무차익이. 그래서 이게 완전히 진짜 하면 안 되는 건데 기관들이 많이 하고 있죠, 여전히. 이거 불법이거든요. 완전 불법이에요. 편법이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구두로 잔고, 뭐뭐 잔고 있어요? 해가지고 몇 주 가능. 그러면은 매도 잡아주세요. 전산상으로 먼저 매도되고 주식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웃기는 거잖아요. 개인들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 리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따지면은, 아, 이거 무차입 아니라 후차입입니다 하면서 말장난하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우려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그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일단 알고는 계셔야겠죠. 차이는 이제 아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생각난 김에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 조성자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공매가 그 중지 중이죠, 그죠? 근데 일부 종목에 대해서 자꾸 공매 물량 잡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저 좀 의아해하셨던 분들 계실 건데요. 시장 조성자로는 이제 일부 조건을 갖춘 자들한테만 공매를 허용하는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잔고도 보고 신용도 다 보는데요. 그 거래가 너무 없으면 그 호가창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멈춰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부 조건을 갖춘 자들한테서 공매를 허용해 줘가지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걸 방지해주는 제도인데, 문제는 요 녀석들이 요거를 거래량이 죽어있는 종목에 대해서 하라고 했더니 거래량이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가지고 불법 공매를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이걸 방지하는 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4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아니다, 그냥 시장 조성자 제도 자체를 그냥 폐지하자 했는데, 금강원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목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라는 입장 정도를 밝혀놓은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기존에 시총 1조 이상 그리고 회전율이 상위 50% 내에 들어가는 좀 그 근본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 조성자 제도가 이제 도입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를 말씀드릴까? 그러면 공매는 무슨 왕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개인은 못하는데 공매는 그럼 왕이야? 또 그거는 아니에요. 공매가 이게 말이 쉽지 있잖아요. 공매 이거 포지션 잘못 잡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지옥 구경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걸로 보기엔 좀 보기가 힘든데, 뭐 최근에 급상승한 종목 뭐 있을까요? 급상승한 거 SK 이노베이션. 최근에 어느 지점에서 요 지점 정도 되겠네.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공매들이 한 요 지점에서 이거 지금 꺾였잖아, 추세가. 이거 더 꺾이겠는데 해가지고 이거 완전 죽은 주식입니다 하면서 리포트 내면서 요 하방으로 잡고서 목표가 설정해가지고 이때 공매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갭 떴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아요. 공매 잘못 잡았다 포지션 까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공매가 왕이냐, 그런 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실 있는 기업들은요,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근데 공매가 무서운 경우에는 뭐가 무섭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반복을 했죠, 그죠? 내실 있는 기업들은 그냥 들고 있으면 되지만, 내실 없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조금 위험하겠죠. 만약에 주가가 실적이 바탕으로 된 기업을 들고 있는데 공매 쳐준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반대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버리면 된다 했죠.
연기금 리밸런싱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계속 조언 드렸죠? 물량 그냥 받으세요. 상관없잖아요. 저 실적 관계 없이 가는 거잖아요. 했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건지 이제 기본 개념은 잡히셨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근본 없는 종목을 좀 그 성장성이나 뭐 이런 거를 테마로 해가지고 들고 있는데 만약에 공매가 잡혔다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못 잡고 있으면 이제 망칠 수 있는 거죠. 공매나 우리나 판단 기준은 어차피 하나예요. 해당 종목이 적정 주가인가 아닌가. 근본적으로는 공정한 싸움이 맞아요.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 절대평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무차입이나 뭐 허위 공매나 허위 리포트나 시장 조성자를 이용한 편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런 시스템 차원의 문제들은 현재 국면에서는 국민들의 원성도 워낙 높고 정치적인 문제도 개입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린이분들 가치평가 지금 제대로 하고 계세요? 아니죠. 잘 못하고 계시죠. 아직도 야 오늘 이게 뜬대 해가지고 시초에 대김에서 잡아가지고 막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아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체질 개선 미리미리 하세요. 성장 주식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단이라도 낮춰두세요. 아니면 완전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죠? 자세 교정 얼른 해두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진작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거든요. 이제는 실력차가 좀 극명하게 갈릴 만한 지점에 왔어요. 이제는 상승장 기조에 그 어영부영 태워가지고 그냥 뭐 시간으로 때워서 탈출 성공했습니다. 막 매일같이 이렇게 감정싸움 하시는 분들 있죠. 떨어질 때는 막 죽을 것처럼 하다가 다시 올라가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맞잖아요. 이 종목 좋다니까 했던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빠르게 체질 개선을 지금은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근본을 가지고 주식 그 가치 평가를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크게 겁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좀 언짢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공매를 역으로 잡아먹는 포지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냥 그 지지부진한 횡보장보단 저는 공매가 있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공매 치는 애들 그냥 잡아먹는 그런 투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뭐 크게 겁낼 만한 좀 그렇게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해야 될 점들은 다 잡아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그러면 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 체크하던 법 기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그 리스트는 제가 가지고 있긴 한데 어차피 검색하면 다 나올 거예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상위 종목은 다 포함돼요. 어차피 다 포함되거든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웬만한 기업들은 다 포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체크할까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 체크하는 거 한번 살짝 알려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1060이었나? 요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다른 증권사는 제 코드 넘버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대차 거래 잔고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개념 정리 먼저 해드려야 되겠다. 그죠?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개념 정리를 한번 해드리죠. 자, 대차 거래 들어는 보셨나요 혹시? 이게 뭐게 뭔지 아예 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관이 기관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빌려주는 개념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기간도 길고 기간이 1년 정도 잡히거든요. 그리고 증권사끼리기 때문에 이자도 싸요. 이거는 왜 하느냐? 이거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공매기 때문이에요. 공매도 되고 그 다음에 대차로 할 수 있는 게 제대여도 할 수 있겠죠. 제대여. 요걸 대여해서 다시 제대여하는 형태의 투자도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비트리지가 많이 잡히죠. 이걸로. 이것도 다 들어는 보셨나요 혹시? 아비트리지 차익거래죠. 차익거래인데요. 자, 차익거래는 뭐냐면은 현물과 그리고 선물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 차익거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죠? 어느 한쪽이 더 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현물이 더 싸다 그러면은
그 선물을 파는 거고, 선물이 더 그 현물이 더 싸다 그러면 선물을 파는 개념입니다.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거를 매도 차익거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반대 개념,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거를 매수 차익거래라고 하고, 그죠? 이거 좀 너무 어렵나?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까지 가면은 지금 살짝 멘붕 오셨죠, 그죠? 들으시다가.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요 그 기본 개념만 가죠. 대차거래 기본 개념은 기관이 기관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개념이다. 그죠? 요까지는 이해하셨죠? 근데 이걸 지금 왜 설명드리느냐? 자, 대차거래가 왜 중요하느냐? 기관들이 이걸 통해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아비트리지로도 쓰고 지금 중요한 공매로도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종목에 이 방금 보여드렸던 대차거래 잔고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 대차거래 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은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증감이 감소하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요게 감소한다는 거는요. 그만큼 빌린 주식을 다시 사서 메워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긍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대차거래 잔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매 시행 후에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설명드렸던 위 거래 가운데서 어떤 투자 형태가 되었든 상환돼야 되는 물량이 늘어난다는 의미잖아요. 요거는 요 말도 조금 어렵나요? 잠재적 그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험 신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이걸 통해서 공매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개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서는 가장 신빙성이 있는 지표가 되겠죠. 그죠? 어찌 됐든 간에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공매 시행 후에는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 어렵지 않죠? 그냥 확인하는 방법 이거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요거를 일단 보시고요. 이게 계속 쌓여가는지 안 쌓여가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 잔고가 계속 쌓여가잖아요. 늘어난다 그런다. 공매 시행 후에. 그러면 주가 못 갑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나 보시면 되고, 자, 메모장 펴서 다시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대차까지 했으니까 이제 뭐를 설명드릴까요? 반대 개념, 대주거래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거는 뭐냐면은, 자, 개인들은 공매 못 치나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겠죠,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신용하고 계좌 잔고를 좀 갖춘 개인들한테만 허용을 하긴 하는데요. 증권가한테 이제 수수료를 주고 물량을 빌려오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법인이나 뭐 외국인만 하면, 기관만 하면은 그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든 개념인데요. 그 기간 설정도 공매보다는 조금 더 길어서 한두 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일 수는 있지만 뭐가 있느냐?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주식들은 물량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좀 저는 말장난이라고 보거든요. 물량을 받으려고 해도 안 줘요. 물량을. 인맥이 없으면 받지도 못해 또.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업틱률도 잡혀있죠. 업틱률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겠죠. 업틱률은 뭐냐면요. 공매를 칠 때 매도 호가 직전에 체결가 이상으로만 잡게 되어 있어요. 주가를 완전 하방으로 작정하고 밀 수 없게끔 방어해 놓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할 말이 엄청 많아요. 요거 웃긴 게 뭐냐면은 시장 조성자들한테는 또 요거를 피해갈 수 있는 조항들을 엄청 많이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요거는 좀 말 길어질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아무튼 좀 그냥 불공정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너무 불공정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지 마세요. 요거 대주거래 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자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러면 개인이 할 게 없네. 그죠? 근데 있긴 있죠. 뭐가 있었죠? 제가 전해드렸던 이자가의 평선 낮추기가 있었죠. 이거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최대한의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시장 흐름을 읽어서 그 시장 흐름에 태우고 노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조정을 이용해서 조정 초입에 물량을 던져놓고 하방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채워넣는 형태. 니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난 내 계좌 안에서 공매를 칠 거야 하는 개념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나중에 시간 나면은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대충 이제 정리가 되셨죠? 기본 개념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제가 참 설명하는 요령이 없어가지고 이해가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뭐 다들 똑똑하시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그 마지막으로 뭘 조심해야 되는지, 조심해야 하는가죠.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하나 딱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미리미리 알려드렸죠. 종목 상담할 때 제가 뭘 가장 조심하라고 했던가요? 테마주, 급등주, 성장주 미리미리 정리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드렸죠. 자, 우리가 공매를 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점, 지수가 완전히 상단으로 가 있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걸 노릴 것 같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주가 대비 고평가겠죠.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매를 칠 때는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을. 그죠? 그러면은 실적 대비 고평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럼 당장 뭐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바이오, 뭐 전지, 배터리, 뭐 뉴딜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다 성장 테마로 탄력을 받았던 종목들이 1차 대상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인 하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럼 가급적 좀 피해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변수는 어떻게, 언제는 어떻게 하라 했죠? 그냥 피해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변수가 있는데 뭐야 뚜껑 까보니까 괜찮나가 아니라고 했죠. 변수가 있으면 일단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요게 기본이에요. 주식에서는 요거를 변수에 베팅하는 분들은요 언젠간 크게 까집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중소형주로 실적주로 제가 옮겨두라고 열심히 조언을 드렸죠. 그냥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괜찮아요. 걱정하실 거 없고, 뭐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들어온 정보로는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섹터관에서 몇몇 종목에 대해서 지금 공매 리포트가 작성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향에도 적어드렸지만 지금은 쇼티지 랠리라고 했죠.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주가 릴레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주가 릴레이들이 스프레드 지수를 무시하고 지금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흐름이 좋다라고 적어드렸었죠. 그 정도로 상승 흐름이 좋다라고 적어드렸으니까요. 어떤 종목을 지금 들고 계셔야 되는지는 간단히 답이 나오셨죠. 그죠? 이런 종목들이 공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종목들이 지금 다음 실적이 안 나올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실적 대비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만 받고 같이 키 높이가 들어가 있든, 주가 상단에서 키 높이가 되어 있는 이 종목 두 종목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종목을 들고 계셔야 되는지는 상식선에서 봐도 딱 답이 나오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 지수 예측이 뭐 어떤 의미가 있냐 뭐 하시겠지만요. 현재 국면에서는요. 상승 기조를 강하게 태우고 있습니다. 장 좋다, 맑음이다, 정고점 돌파가 예상된다. 제가 지난 3월부터 말씀 쭉 드렸죠. 그죠? 5월 중하순까지는 상승 기조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죠. 그죠? 제 계좌 종목 보시면 막 20개가 넘어가죠. 3월부터. 예수부 하나도 없고, 그죠? 이거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장이 좋을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다 매번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죠? 장이 좋을 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씨 뿌리라 그랬죠. 산업별로 다 걸쳐놓고 예수금 다 태워놓으라고 반대로 말씀드렸죠. 하락 기조에서 어떻게 하라 했죠? 종목 숫자 확 줄이고 예수금 비중 확대하라고 반대로 조언을 계속 드려왔죠. 지금껏.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공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지수는 글쎄요. 당장의 지수 주가 흐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봐야 되는 거는 대형주 위주로 건드려 놓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은 당장의 이제 주가 하락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 표면적인 지수는 하락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자, 내용은 어떻게 되죠? 괜찮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실적주 랠리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은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처럼 극단적으로 100% 예수금까지는 아니겠지만, 100% 종목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의 예수금을 확보해 두시고, 만약에 실적주인데 건드려 놓는다, 그 공매로, 그러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저가 매수 찬스로 잡아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는 추가 매수해서 다음 실적까지 쭉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공매 재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딱 2번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전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 때 2008년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유럽 재정위기 때 한번 있었거든요. 11년인가 12년인가 그때거든요. 이때는 2번 정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이거든요. 2021년인데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공매가 금지되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뛰었었거든요. 한 20-30% 정도 상승 기조가 유지되다가 재개가 되고 나서도 뛰었었어요. 이때는 장이 워낙 좋았어요. 말씀드렸죠. 중국 도강량이 차하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정 영상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유럽 재정 때는 주가 탄력도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낮았고요. 지금 이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냥 지지부진했었고 재개되고 나서는 폭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 두 가지 사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번 같은 경우는 과거 사례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환경과 더 유사하냐면요. 요 때랑 더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요 때는 요 정도 상승률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아니죠. 지금 80-90% 정도 완전 강한 상승 기조가 유지됐잖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지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요 주가 상승은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이루어졌죠? 성장 테마주들로 이루어졌죠. 그죠? 딱 짚진 않을게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지점이 되겠죠. 그죠? 또 반복하지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실적이 바탕되는 적정 주가 수준인 종목들로 옮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아까도 똑같죠. 변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베팅해야 되나요? 아니죠. 안 괜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반적인 내용 정리는 되셨죠? 뭐 어떤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뭐 별 생각 저처럼 그냥 별 생각 없어도 되고, 그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왜 포트 구성을 해놨어야 됐고, 산업을 읽어야 되고, 안전매매 해야 되고, 미리 유동성 때 가지고 있던 자세 교정, 체질 개선을 해 두었어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말 저녁인데요.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 남아있으니까요. 천천히 잘 포트 구성 하셔가지고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